안녕하세요. 초록산 어린이재단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온라인으로 만나보는 2020년 주민간담회 나는 복지관이 좋다 시간입니다. 와! 올해는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이 개관한 이래로 3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분들을 초대해 우리 지역사회 주요 이슈와 복지관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는 주민간담회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 없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년 주민간담회에서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먼저 32년 동안 복지관이 펼쳐온 다양한 사업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올해 실시한 2020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계획에서는 초대된 주민분들과 함께 나에게 복지관이란? 이란 주제로 솔직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 그룹 토의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이 또한 문자 이벤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동영상 말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으로 시작하는 2020년 주민간담회를 이제 시작할 텐데요. 시작을 위해 저희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을 총괄하고 계시는 최영철 관장님의 인사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철 관장님 자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최영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북 지역 최초의 사회복지관으로 특수구에 1988년 개관 이래 32년 동안 아동과 가족 그리고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행복한 삶과 지역복지 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기관입니다. 나는 복지관이 좋다 라는 슬로건 아래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소통하고 또 호흡하는 즐거운 복지관이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감하는 복지관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찾아내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이 되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여 아동과 또 가족,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주민과 소통하는 복지관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복지관으로 지역주민이 행복한 세상,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꿈꾸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2020년 한 해 지역주민과 함께 공감하고 어떤 사업을 잘 진행했는지 준비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끝으로 2020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를 잘 극복하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북 종합사회복지관 최영철 관장님의 참 의미 있는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88년 개관한 이래로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 복지관이 걸어온 발자취를 저희 복지관의 신은주 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전북종합사회복지관 신은주 부장님 자리해주세요. 네, 오늘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는 복지관이 좋다 이 간담회에 저희 30년 동안 사업을 소개하게 될 부장을 맡고 있는 신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다감이라는 미션 하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복지관, 믿음 주는 복지관, 옹호하는 복지관 이 세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열심히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직원들 얼굴 아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쫙 소개를 해드릴 건데 지나가다가 보시고 저희가 인사를 하면 반갑게 맞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복지관은 최영철 관장님을 필두로 해서 저 신은주 부장 있고요. 사례관리 파트에서는 김현수 과장, 박지원 대리, 지역조직과학 파트에서는 서미영 과장, 강신문 대리, 서비스 지원 파트에서는 정현철 과장, 임소희 대리, 김하정 선생님, 그리고 우리 3층에 장난감 도서관에 이수미 선생님이 계시고요. 밑에 작은 도서관에 이진우 선생님이 있습니다. 운영지원 파트에는 최성락 과장님, 박수미 과장님, 그다음에 이걸 돕고 있는 박지원 선생님이 있고요. 총 5명의 사회복무요원들이 저희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 사업은 12가지로 나눠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먼저 양육지원 사업에서는 저희가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금 지원을 통해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생활비라든가 보육비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나 주거비는 의료 쪽에서는 심리치료비라든가 수술비, 치료비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거비는 저희가 LH 전세 자기 부담금이라든가 주거 개보수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 사업 분야에서는 저희가 공부를 잘한다거나 예체능의 특기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초등산 부모교육은 이제 부모가 되었지만 부모의 의미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알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빵빵한 나눔은 가족 단위 봉사활동 프로그램이고 빵을 만들어서 지역사회에 나눔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가누리 지원 사업에서는 작은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이 있고요. 미취학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유아활동, 그다음에 올여름에는 권리를 주제로 한 그림 공모전이 있었고요. 놀거리를 주제로 해서 오늘은 뭐하고 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록우산 예성교육은 존중, 협동, 배려, 나눔을 주제로 해서 초등학교 대상 아이들을 같이 해서 교육이 진행이 되었고요. 또래관계 증진 프로그램이나 또래 따돌림 인식 프로그램은 좀 왕따라든가 따돌림 문제가 심각한데 중학교 1,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은 저희 복지관의 피아노 교실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노래교실, 요가교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 피부를 지켜서는 화장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화장을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프로그램이고요. 참여한 놀자는 참여권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입니다. 초록우산 뉴스단은 아이들을 주제로 해서 뉴스를 만들고 지역사회에 알리는 그런 활동이고요. 나머지 사례관리, 현장기관 간담회, 사례관리 슈퍼비전은 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활동들입니다. 지역사회 홍보, 커뮤니티 카페, 지역 욕구조사, 실습지도, 지역사회 주민활동 등이 있었고요. 아동권리를 주제로 해서 프로그램 진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1층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32년 정도 저희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해왔는데요. 간단하게 역사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처음에는 전북종합 사회복지관이 아니었었고요. 66년도에 전북지역 거택고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75년도에 전주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이 되었었고요. 1988년도에 정식으로 전북종합 사회복지관으로 시설을 인가받아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부설 담비어린이집이 운영이 됐었고요. 2000년도에는 전라북도 사회복지관 평가 1위를 저희 복지관이 받아서 사업을 그동안 잘했다는 거에 대한 그런 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2004년도에 담비지역 아동센터가 만들어지고 신고가 이루어졌고요. 2009년도에 신세계 희망 장난감 도서관이 3층에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미취학 아이들의 어떤 놀이 활동 공간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이마음 상담센터가 설치가 되어서 심리적으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 건물 지하 1층에 초록우산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서요. 이 지역사회에 인문학을 좀 보급을 하고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8년도에는 저희 재단 내에서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었고요. 2020년도에는 이제 저희 사업들을 아동 권리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동직업권 보장사업 집다음 집으로라는 주거빈곤 아이들을 주제로 한 연구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32년 정도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사진을 통해서 간략하게 보시면 80년대 저희 복지관 전경이에요. 저도 이번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봤었는데 저희 앞에 보면 어르신들 이제 지금은 살아계시진 않겠죠. 80년대 저희 복지관 전경이고요. 90년대에는 저희 담비 어린이집 모습이고 밑에 어르신 잔치를 보시면 깨알같이 저기 마이크 들고 사용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 저희 최영철 관장님의 리즈 시절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 장난감 도서관 개관식 사진이고요. 아래는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좀 시즌이 지난 것 같긴 한데 김장 나눔 행사했던 그런 사진들입니다. 2010년대에는 교정사회 사업이 진행됐었고 또 마을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서 주민 기자단을 조직을 해서 발대식 이루어졌던 사진들이고요. 2020년도에 저희 주거빈곤 아동 영사진과 밑에 초록우산 뉴스단 사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빈곤 지원 현황을 좀 보실게요. 저희가 올해까지 이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얼마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는지를 보실 수 있는 건데요. 결연나눔비 지원은 이제 말 그대로 생활비라든가 보육비 등을 지원을 했었는데 약 13억 9,2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지원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게끔 지원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주거 개보습이라든가 LH 전세 자기 부담금 등 주거비 등은 1억 8,200여만 원 정도가 올해까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명목으로 해서 저희 치과 치료라든가 보장구 구입, 신비치료 이런 명목으로 1억 9천여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요. 인재양성 지원비로 해서 학업,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는 친구들에게 1억 6,8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기프트카는 이제 차량을 지원을 하고 창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5억 5,5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숨차게 마스크를 끼고 하다 보니까 좀 숨이 찬데요. 저희 빈곤 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서학동 지역에서 있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복지 사업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국복지관의 신은주 부장님이 32년의 역사를 아주 스피드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설명을 들으니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걸 다시 한번 세상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올해 저희가 정말 1년 농사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복지관의 큰 숙제였던 2020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사회 욕구조사입니다. 지역사회 욕구조사는 저희 복지관에서 2년에 한 번씩 이 지역의 특성과 이슈, 욕구를 파악해 향후 사업 계획에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 대상 설문조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많았는데요. 서서학동 25개 통장님들과 주민분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성공적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네,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를 공유할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주요 결과에 대해서만 공유하고 최종 모든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원고는 저희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0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서학동 지역의 주거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복지 욕구를 수렴하여 복지관 사업 추진 방향의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성인 195명, 아동 190명으로 총 384명의 지역 주민들이 설문조사에 응해주셨는데요. 이는 저희가 실시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은 주민이 참여한 욕구조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이렇게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는 서서학동 지역의 25개 통관장님들이 조사원으로 활동해 주셔서
1대1로 다 가가오 가정 방문을 통해서 직접 만나 설문조사를 해주셨던 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조사 항목은 일반적인 생활 실태를 파악하는 항목과 그다음에 아동의 권리를 묻는 항목으로 성인 8항목, 그다음에 아동 6항목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 각 항목별로 세부 질문들을 쪼개서 50개 이상의 질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설문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설문에 소요됐던 시간은 한 사람당 평균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요. 조사자들이 직접 1대1 대면으로 조사를 이루어서 오해가 생기거나 이해되지 않는 문항이 없이 정확한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주요 결과를 보실 텐데요. 먼저 성인과 아동 대상의 공통조사 항목 응답 결과입니다. 성인과 아동 대상의 공통조사 항목은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 주거환경, 아동 권리 인식 3가지 항목이었습니다. 네, 복지관 인지도 및 인식입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복지관 인지도 및 그리고 복지관을 아는지를 물었더니 성인의 83%, 그다음에 아동의 85%, 즉 성인과 아동 80% 이상이 복지관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복지관을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응답에는 아동의 50%, 약 절반가량이 이용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해준 반면에 성인의 70%, 즉 10명 중 단 3명만이 복지관을 이용하였다. 10명 중 7명은 복지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아동의 응답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왜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동과 성인 모두 복지관에 대해서 잘 몰라서가 각각 30%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이는 욕구조사 결과 때마다 저희가 항상 확인하는 결과인데 항상 이렇게 복지관에 대한 홍보와 인지 부분이 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복지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복지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했는지를 물었을 때 아동과 성인 모두 작은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도서관 전주시 전라북도 도서관 평가에서 도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네, 1등을 할 정도로 저희 여기 복지관에서도 작은 도서관이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많이 이용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주지 만족도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사시는 거주지에 만족을 하시는지를 물어보았고요. 성인의 38% 그리고 아동은 63%가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 만족한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지를 물어보았을 때 성인과 아동 모두 놀이 및 여가시설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아주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결과를 좀 보시면요. 아동은 성인보다 약 2배 가까이 더 이 문제로 인해서 주거에 만족하지 않다라고 응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저희 서서안동 지역이 한번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아동이든 어른이든 이렇게 편하게 좀 놀고 쉴만한 안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러한 지역의 특성과 욕구가 이번 욕구조사에서도 잘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동권리인지 결과입니다. 성인과 아동에게 아동 권리를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다행히 두 집단 모두 약 절반 이상, 50% 이상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는 사실 이 결과를 받았을 때 수치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고 다행이다라는 안심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열의 5은 알지만 또 열의 5은 아직도 아동 권리를 모른다라는 응답 결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많이 아동 권리에 대한 홍보와 다양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성인의 43%가 그리고 아동은 38%가 들어보았다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앞서 아동 권리는 50% 이상이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러한 아동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해서는
5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다라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아동권리 교육에 대한 경험 유무를 물었는데요. 아동권리 교육 경험 유무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성인 파트를 보시면 좀 극명하게 대비가 될 텐데요. 성인의 70%는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아동의 60%는 아동권리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다라고 응답을 하여서 성인과 아동의 결과가 굉장히 극명하게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저희 전국종합사회복지관이 2010년도로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사업들을 아동권리 기반 관점으로 재편성하고 그 관점을 적용해서 사업을 수행했었는데요. 아동의 응답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권리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 결과가 나온 이유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을 실시하는 성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성인 대상의 아동권리 교육이랄지 어떤 권리 프로그램들이 매우 부족했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그 결과 또한 나타났습니다. 아동 권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성인과 아동에게 질문하였는데요. 이것은 1순위와 2순위, 우선순위별로 두 가지를 꼽도록 하였습니다. 아동과 성인 순위 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집단 모두 부모 대상의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아동권리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초록의상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이상 지역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 그러니까 올바르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에 좀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성인 대상의 그런 권리 교육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아동과 성인 각각에게 특징적으로 물었던 질문에 대한 결과입니다. 앞서 방금까지가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됐던 질문의 결과이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성인에게만 물어본 질문, 그 다음에 아동에게만 물어본 질문들 중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에게 물었던 질문인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성인 129명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분들, 성인분들은 미취학에서 청소년기까지 다양하게 다양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계셨고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 어떤 게 가장 필요한지를 2순위까지 꼽도록 하였습니다. 보시면 순위 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첫 번째로 학업지도 및 진로 탐색, 그리고 상담심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미취학에서 취학기 자녀의 1순위, 2순위가 학업지도, 진로 탐색, 상담심리고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집단에서도 1순위 학업지도, 2순위 상담심리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응답자 중에 65세 이상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 실시했습니다.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에게 생활하시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있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가장 큰 어려움은 질병 등 건강 문제,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응답해 주셨는데 비율에 좀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의 70%를 차지합니다. 즉 65세 이상의 어르신, 우리 이 서서학동 지역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가족 외에는 어떤 사회적 관계망이랄지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지망이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저희 성인 대상의 복지가 이용률이 좀 낮은 것과도 이어질 수 있다고 또 유추할 수 있는데요. 저희 복지관이 좀 더 성인 대상의 이런 사회적 교류를 높일 수 있는 어르신 자족 모임이랄지 공동체 활동 등의 그런 사업들이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동의 생활 실태와 관련된 특징적인 결과입니다. 아동들에게 방과 후 어른 없이 혼자 있는 날짜 숫자, 일수, 어른 없이 아동만 있는 일수를 물었는데요. 거의 없다가 53%로 절반을 조금 넘었습니다. 10명 중에 5은 혼자 부모든 친구든 가족과 함께 있고 그 외에 5은 또 혼자 있는다는 결과인 건데요.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방과 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방과 후 어른 없이 얼마나 몇 시간이나 있는지 그 평균 시간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1시간 미만이 41%로 가장 많이 응답해 주었습니다. 네, 이는 이제 저희가 복지관에서 다양한 아동 대상의 프로그램들을 할 때 그런 진행 시기랄지 회기별 운영 시간을 짤 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방과 후 하고 싶은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에는 첫 번째로 놀이 및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두 번째로 취미 특기 프로그램, 취미 특기 활동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이런 아동의 욕구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또 프로그램 계획할 때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아동의 행복감을 살펴보았는데요. 응답자 아동에게 행복감에 대해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매기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점수를 냈을 때 평균 7.4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는데요. 세부적으로 아동의 행복 요인을 살펴보았을 때 아이들이 왜 아이들한테 무엇이 있어야 너희들은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두 번째는 친구였습니다. 아이들은 가족과 친구가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이나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 네. 첫 번째는 공부, 두 번째는 외모 스트레스였습니다. 앞서 자녀를 키우는 성인분만을 대상으로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학업지도, 두 번째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아동들에게 행복을 저해하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첫 번째가 공부, 두 번째가 외모 스트레스라고 나와서 굉장히 좀 부모의 욕구와 아동의 욕구가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 2020년 욕구조사는 욕구조사 주요 결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최종 결과물은 저희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욕구조사는 4가지의 주요 함의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많은 그리고 가장 다양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그런 욕구조사가 2020년 지역사회 욕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서서학교에서 살고 계신 주민분들의 실질적인 의견과 생활 실태를 솔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큰 함의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관 인지도 및 이용에서도 나왔듯이 여전히 복지관 브랜드 강화를 위한 홍보가 많이 필요하고 이게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역 내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아동 권리 교육이 부족하고 성인 대상 인식이 부족한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 아이들과 성인들에게 아동 권리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에 그런 근거를 또 마련해주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삶,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거지 만족도 결과에서 아동과 성인 두 집단 모두 우리 지역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에 놀이 및 여가시설 부족을 뽑았습니다. 놀이 및 여가시설 부족한 게 우리 지역사회 주민분들 삶의 질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래서 차후 저희 복지관은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이로써 서학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알아본 2020년 지역사회 욕구조사 결과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를 볼 수 있는 원본은 복지관 유튜브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보시고 궁금하신 점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제가 놓쳤습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문자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저희가 원래대로 이렇게 오프라인 간담회로 하려고 했다면 주민분들을 3분씩, 4분씩 이렇게 그룹 토의를 해서 복지관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직접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문자 이벤트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나에게 복지관이란 뭐뭐뭐다. 그리고 그 이유를
적어서 성함과 나이로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솔직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에게 복지관이란 희망이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나에게 복지관은 나와는 좀 먼 곳이다 이런 응답도 좋습니다. 솔직하고 다양한 생각을 적어서 저희 복지관 대표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자에 한해 또 추첨을 해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2월 27일부터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선물도 많이 받아가시고 복지관에 대한 복지관의 발전과 또 성공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상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2020년 주민 간담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도이다 보니 많이 부족하고 좀 이제 어설픈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것도 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북 종합사회복지관은 항상 열려있는 곳입니다. 코로나 지침만 잘 지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 곁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